또 AI 얘기가 나는데요. AI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반도체가 끝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정도로 투심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투심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던 AI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돈을 언제 벌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GPT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비관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인계점이라는 게 AI 같은 것도 어느 순간에 이건 참 쓸만해지는 순간이 딱 올 거예요. 아직은 그냥 와 신기하다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많은 수준이지만 그게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인계점이 딱 나오는 순간은 굉장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미드전이라고 아시죠? 그 그림 그려주는 AI 이 발전 속도를 보면 이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1년 만에 이제 AI 해리포터를 미드저니가 그리는 건데 이때는 사실 그래픽 카드 값이 극도로 아까운 시기인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해리포터에 가까워지고 몇 년 있으면 그냥 이제 삽판은 이걸로 다 그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AI라는 게 그림 그리는 게 다겠습니까? 그죠?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나오긴 할 건데 젠순황 아저씨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떤 그 모델이 돼서 GPT-3에서 가면 또 그 학습량이 늘어나고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량이 더 필요한데 보통 한 단계 업글되면 필요한 연산량이 10배에서 20배 정도씩 팡팡 뛴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하나에 몇천만 원씩 팔고 있는 그래픽카드도 1, 2년만 지나면 너무 느린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이 딱 사용할 만한 수익을 창출할 만한 서비스를 만드는 인계점을 딱 누군가가 넘으면 AI는 대부분 1등이 다 가져갈 겁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 대부분이 유튜브가 가져가듯이 유튜브 외에 이런 비슷한 플랫폼 하다못해 네이버 TV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존재가 없잖아요. 1등이 다 먹습니다. AI라고 그러지 말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는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순황도 그 얘기를 했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근데 누가 1등이 될지 모르죠. 자기는 그냥 그 1등이 되겠다는 사람한테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거를 젠순황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언제 돈을 벌겠느냐 이 생각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했지. 일단 시작했으면은 1등 선점해야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신지는 모르겠으나 제 와이프는 이제 연애를 할 때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데이트 통장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0대 빵입니다. 10대 빵. 근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친구 모두한테 했어요. 모두한테 자기는 돈을 쓰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저는 어찌됐든 저도 돈을 썼지만 100% 이제 데이트 비용을 지불했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아낀 돈을 다 환급받았잖아요. 돈을 안 썼으니까 돈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 집 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돈만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그 위너가 된 거죠. 투자는 다 똑같이 몇 명이 투자했는지 모르겠으나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이걸 이제 만기 환급금을 탄 사람이 이제 한 명밖에 없다. 그게 저다. 이렇게 AI는 이런 겁니다. 1등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1등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볼 거 없이 빨리 1등이 돼서 더 투여를 해서 1등이 돼서 그 얼마나 될진 모르는 그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있어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사실 이 정도 AI에 돈을 썼으면은 그 엔비디아 칩을 사서 만든 AI 서버가 평생 한 2천억 달러는 벌어야 본전을 찾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AI 투자가 더 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엔비디아에서 돈 주고 산 그래픽 카드로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6천억 달러는 벌어야 겨우 본전이 된다. 그 사이에 3배가 된 거죠. 3배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돈 먹는 하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빅테크 CEO들은 그 AI의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AI가 결국에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거기서 1등을 선점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끝나면 이제 난 포기할래라고 나오면 엔비디아는 더 이상 팔 데가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으로 벌어야 되는 돈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아직 인계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픈 AI도 지금 서버 비용의 3분의 1도 구독료로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버를 더 늘려야 되는데 있는 서버 비용의 3분의 1도 못 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금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임계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AI로 진짜 혁명다운 혁명을 할 수 있겠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AI 서버 몇 개 만들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그건 혁명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똘똘한 서버가 나왔다 이 정도고, 진짜 우리가 혁명을 했던 거는 AI는 미래니까 과거를 보면 됩니다. 과거를 보면 되는 게 한 100년 전쯤에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뭐예요? 예전에는 나무였죠. 맨날 나무하고 장작해고 그걸 해야 온돌방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있으면 예전 나무였다가 그게 연탄 보일러로 바뀌고 석유로 바뀌고 어쨌든 에너지였는데 지금 뭡니까?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잖아. AI가 그래픽 카드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기를 꽂아야 돌죠. 그죠? 그러면 100년 전에도 AI는 아니었지만 혁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1920년 정도, 딱 100년 전이죠. 그때 인류의 삶을 바꾼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라디오죠, 라디오. 1920년에 가장 대표적이고 엄청난 발명품이죠. 그래서 라디오인데, 근데 라디오를 켜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라디오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AI가 어떤 서비스를, 그때 당시 라디오 같은 서비스를 내놓고 그걸로 전 세계에 파급되려고 하면 전기 인프라가 쫙 깔려 있어야 뭘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 인프라 다 깔려 있지만 AI 관련된 인프라가 깔려야 되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년 전에 전 세계에 전력 공급 인프라를 까는 것만큼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멀었죠.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빅테크 기업들이 뭐 그래픽 카드 좀 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라는 것도 미국의 가정용 전기가 공급된 게 1882년입니다. 근데 25년 동안 첫 보급이 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 그래서 25년이 지난 정도까지 전체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15년 후에는 뭐 38% 정도까지 늘고, 그리고 7년 후, 그러니까 8%밖에 안 되는 시절에서 25년 후, 그러니까 전기가 처음 시작되고 25년 동안은 전체 가구에 8% 공급이 됐었는데, 그 8%에서 25년이 지난 1929년, 20년의 마지막 해에는 전체 가구의 68%가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라디오가 보급이 되는 거죠. 물론 전기는 처음에 전등을 위해서 된 거지만 라디오가 나오면서 이제 모두 가전 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1920년입니다. 세탁기도 그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뭐 에디슨의 전등을 보면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다, 이제 가스 없이 아니면 기름 없이 불을 켤 수 있다, 우와 이 정도였잖아. 근데 그때 라디오라는 게 나와서 들을 수 있대,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아무도. 그나마 에디슨의 추궁기는 그냥 라디오가 아니라 녹음된 거를 트는 거잖아요. 라디오는 라이브잖아. 그죠? 라이브로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걸 싹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 알았겠느냐고. 그리고 전기가 깔려 있지 않으면 라디오가 그게 됐겠냐고. 그리고 라디오가 나오니까 1920년에 라디오가 나오니까 전기 보급률이 값이 늘어났죠. 우리 집도 전기가 필요해. 나도 라디오가 듣고 싶거든. 음악이 듣고 싶거든. 지금이야 제일 흔한 게 음악 듣는 거죠. 스트리밍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음악 나오잖아요. 예전에는요, 음악이 진짜 고급 문화였습니다. 귀족이 아니면, 그때 음악이라는 거는 다 진짜 바흐나 이런 사람들을 귀족이 후원해줘가지고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때 녹음이 뭐가 있어. 유튜브로 볼 거예요? 뭘 볼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이럴 때도 귀족들이 풍악을 울리지 않으면 상놈들이 뭔 음악을 듣겠습니까? 그냥 깽가리나 치고 뭐 이런. 그것도 쉽잖아. 그것도 배워야 되잖아. 현장 공연이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클래식 공연 이런데 갔던 사람들 막 다 감동이 울고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라디오로 들을 수 있다는 건 진짜 혁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AI도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당시에 전 지구의 웬만한 국가들에게 전기 인프라가 깔리는 것만큼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새로운 혁명을 만들 것인데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고, 라디오도 그때 그 가전제품 중에 가장 히트 상품이었고 거의 20년 동안 거의 30배 정도의 이제 판매를 보였던 그런 건데, 이런 킬러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CEO들이 지금 돈 먹는 하마지만 계속 돈을 넣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길이고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게 주가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전망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주가 움직임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끝까지 갈 거라고 굳이 하락하고 있는데 쥐고 있을 필요 없잖아. 겨울이 온다고 해서 지금 떠 죽겠는데 오리털 패딩을 입고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미련한 짓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전망이 있으면 길게 보고 간다라고 하는데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장기 투자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차라리 맞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되는 건 장기 투자도 아니고 그냥 물려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망은 하되 대응은 별개로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런 전망이 좋지 않은 데는 대응할 필요도 없죠. 들어가질 않을 테니까.